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바로 여성 돌벤져스 분이시죠. 시샘달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표현을 너무나 리얼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공포를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입니다. 귀신을 보시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샘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돌빈님. 아이고, 오늘 시샘달님 해주실 이야기가 가족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일까요? 가족분 중에 어머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출발하는 이야기여서 아하. 어렸을 적에는 어머님과 저랑 겪었다면 크면서는 이제 조금 저만 겪다가 이제 주변 가족들도 사람들도 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시샘달이에요. 일단 얘기에 앞서서 이게 좀 오래된 기억이라서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린 시절은 어머님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어머님만 좀 느끼셨거나 아니면 인지했던 사실을 첨부를 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 점을 좀 알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6살 때부터 출발을 해요. 영역이 좀 굉장히 좀 뿜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눌림굿까지 생각을 했었을 정도여서 일단은 지켜보자 하시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무속인 분들이 봤을 때는 제 뒤에 호랑이도 있다 하고 장군님도 있다 하고 뭐 온갖 센 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 셉니다 저 세요 이러고 다 티내고 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 보험 쪽 회사를 다니셨고요. 친한 동료분이 계셨어요. 경이모라고 정말 친한 분이셔서 실적이 좀 안 나오면 서로 자녀들 보험을 좀 들어주거나 지인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계약을 좀 따게 해주기도 하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사회에서 만난 첫 동기면서 첫 사회 친구라고 했었거든요. 그분이 주말에도 만나시고 할 정도로 친했는데 슬하에 두신 자녀들 나이 터울이 좀 컸대요. 그러니까 자매인데 큰딸이 있고 늦둥이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머님들끼리는 친한데 이상하게 자녀들끼리는 또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이모를 봤지만 경이모 딸들은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어머님이 경이모랑 같이 동사무소 업무를 보신 적이 있대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서류를 맡겼는데 그게 등본이었대요. 그때 이사 관련 일 때문에 거주지, 세대주 이런 거 처리하느라 뽑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딸이 하나만 있더래요. 큰 딸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분명 자배를 받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다가 그래 뭐 사람 사는 게 인생 다 복잡한 거고 뭐 누구한테나 복잡한 가정사 하나쯤은 있겠거니 싶어서 일단 그냥 묻지는 않고 넘기셨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상하게 경이모가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집착 수준으로. 마치 제가 이모 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뭐 솔직히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옷을 선물해주거나 하는 건 엄마도 하셨대요. 그것까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옮기라고 하거나 제가 하원할 때 엄마가 늦는다면서 저를 데리러 오시거나 심지어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걸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하고 엄마는 몰랐었거든요. 그걸. 근데 그걸 알고 샘달이 피아노 시키라고 엄마한테 막 조르고 설득을 한다든가. 근데 더 찝찝한 건 엄마 기억에는 우리 딸 좀 대신 데리고 와줘라는 부탁을 하긴 하셨는데 딱 2번 부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모가 10번은 넘게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너 오늘 일 늦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애 혼자 두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데리러 가는 거지 하면서 그 10번이 넘는 동안 엄마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저를 데리러 와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가고 저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 오시면 집에 가시고 했던 거예요. 예.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이게 점점 무섭더래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네. 다음 날에 경이모가 먼저 퇴근을 하시고 엄마는 사무실에서 남은 업무를 보시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경이모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다짜고짜 야, 너 내 딸 어디다 빼돌렸어? 이러더래요. 그걸 듣자마자 엄마가 참았던 우라가 확 밀려오면서 야, 누가 네 딸이야? 내 딸이지. 너 왜 자꾸 우리 샘딸이한테 집착을 해? 야, 네 딸이나 잘 키워. 우리 애가 물건이야?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씩씩대면서 아무 말 없다가 뚝 끊으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일하던 걸 때려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뛰어오셔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신 거예요.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가지고 엄마 하면서 딱 내리는데 누가 엄마를 팍 밀치고 저를 확 끌어당기는데 경이모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이모 왜 싸워요? 엄마랑요 왜 싸워요? 그러지 마요 하는데 제 얼굴을 막 만지고 머리를 막 만지면서 아니야 내가 엄마야 샘달아 엄마 해봐 엄마 이러니까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손 놓으라고 막 흔들고 잡아 빼면서 이모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하면서 오니까 엄마라고 엄마 이모 아니고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저를 잡아채서 집으로 팍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와. 밖에서는 문을 쾅쾅거리고 열을 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이 본인이 약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경찰차 소리가 나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조용해지지. 경찰이 오면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하든지 발뺌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세상 억울하게 저기 내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있어요 이러면서 진짜 자기 딸 뺏긴 것 마냥 막 통곡을 하고 바닥에 들어눕고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경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까지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주위에서 그 상황을 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 동네에 뭐 슈퍼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주변 분들이 있어서 증언을 부탁을 했고 저희 엄마는 풀려났고 경이모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 동네가 조금 좁아요.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소문이 금방 나고 해서 결국에는 회사도 옮기시고 저희 동네에서도 사라졌어요. 그 이모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17살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살고 있는 곳은 문제의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친구들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제가 반 애들이랑 정말 전부 친해져서 그때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챙기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저희 반에 예쁘장한데 조금 음침한 친구가 있었어요. 단정하고 깔끔한데 말을 걸면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뭐 그 친구를 뭐 따돌림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다들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 그런 친구였어서 애들이 막 쟤 약간 뭐 들린 애 같지 않냐? 이러면서 좀 어려하고 그랬는데 보통 반장이나 부반장에게는 겉도는 친구를 챙겨주려는 미션이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영을 보는 친구는 맞아요. 저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이 친구 몸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몸을 막 통과했었네요. 빙의 맛집인 거예요. 영매체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챙겨줬던 것도 있어요. 네. 옆에서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어서. 왜냐면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좀 특이할 뿐인 친구고 이미 그렇죠. 저는 좀 프로 오지랖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 옆쪽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에 있는 아파트를 살고 있고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는 저랑 일직선에 있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네. 초등학교는 옆이라 그렇다 쳐도 중학교는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40명, 43명 이랬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 반이 막 11반, 13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거나 아는 동생이어도 학교에서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 성향을 보아하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저처럼 여기저기 활보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못 마주쳤나 보다 했어요.
근데 신기하긴 하죠. 야, 옆 학교에 같은 학교인데 어떻게 9년을 못 마주치지? 야, 신기하다. 야, 진짜 개신기하네? 이랬는데 얘가 신기해? 나는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뭐 말 실수했나? 그래가지고 그래 좀 무식하네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뭐 가끔 그렇게 멍한 소리 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점점 친해지면서 학교할 때 같이 하고 제가 또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하니까 점점 주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친구를 다 같이 어울리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얘가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나 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제 나비랑 저랑 셋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여름이었어요. 제 몸에 귀신이 한번 들려요. 수박 귀신. 저랑 언니랑 앉은 자리에서 수박을 반 통씩을 부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귀신 들렸네. 네, 진짜 귀신 들렸어요. 수박이 예. 비싸가지고 그걸 예. 먹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엄마 나 수박값 벌어올게 하고 알바를 했을 정도로 정말 수박에 미쳐 있었어요, 제가. 이야, 예. 전문계라서 야자는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월수금은 알바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갔는데 정확하게 화요일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수요일마다 아빠가 오후 늦게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루 쉬거나 하셨기 때문에 꼭 화요일만 되면 집 앞에서 치킨이랑 술을 사오세요. 그래서 화요일인 게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 단지 나가는 상가 쭉 있잖아요. 제가 나비네 얘기 하면서 나왔던 그 고약한 성질 가진 아저씨네 빵집 옆에 새로 과일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긴 집이기도 하고 내가 마침 수박에 미쳐있는데 과일 가게에 등장이라 개구리군 하면서 이러왔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인분이 언니였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진짜 20대 후반에서 정말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언니. 저한테 어머 학생이에요? 너무 이쁘다. 부모님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기특하네 막 이러길래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못해가지고 아니 제가 다 먹을 건데요 하니까 막 웃으면서 엄마 고생 시키지 말라고 제가 잘라줄게요 하면서 수박을 싹 손질해서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더라고요.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사람이 밝고 싹싹하니까 저까지 기분이 너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만 계속 갔어요. 네. 저희 동의에도 두문을 내드리기도 하고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단골이니까 손님 왔을 때 통을 가져가면 또 예쁘게 또 손질해서 담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인 언니가 되게 예쁘고 친절한데 과일도 너무 달고 또 싱싱하고 맛있고 그 성질 고약한 빵집 아저씨도 이 언니한테는 함부로 안 할 정도로 주변 상인분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이래서 생긴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맛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과일을 안 사더라도 커피 한 잔 사서 들려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집으로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된 거예요. 네.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언니가 나이는 29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부부래요. 참 기구한 게 어머님이 재혼을 총 2번 하셨는데 첫 번째 아버지는 엄마랑 다투고 집을 나가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늦둥이 동생이 생기고 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시면서 키우다가 언니가 23살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을 키워야 하니까 다니던 대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살다가 지금 남편분을 만난 거예요. 네. 남편분이 크게 과수원 농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떼오는 과일이고 남편분하고는 주말에만 보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만 남편이 와서 평일엔 적적한데 너 오니까 너무 좋다고. 늦둥이 동생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워낙 말이 없어가지고 너 데려다가 내 동생 하고 싶다 얘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근데 가게를 다니면서 동생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니인데 진짜 성질머리 개더럽다고. 저희 언니랑 바꿔요 언니 뭐니까 막 웃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동생 착해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걔인 거예요. 똘순이. 언니 저 똘순이랑 같은 반이에요 하니까 어머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랑 교복치마가 똑같네. 야 네가 맨날 블라우스 벗고 반팔 입으니까 나 몰랐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은 어떠냐고. 얘가 워낙 내성적이라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한다면서 학교 생활을 물어보시길래 잘 지내요. 제가 반장인데 저랑도 애들이랑도 엄청 잘 지내요 하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웃는데 뭔가 약간 살짝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23살쯤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똘순이는 늦둥이다 보니까 일찍 엄마를 여인 거지. 그때 충격이 컸는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샘다리가 잘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우리 착한 샘다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싹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언니 똘순이가 뭐가 이상해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요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또 고맙다고 수박 귀신 수박 가져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예. 됐다고 그랬더니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 올 줄 알고 이러면서 예쁘게 자른 수박이 담긴 일회용 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똘순이한테 얘기를 했죠. 야야야 너 또리 언니 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떠들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제 양손을 자기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받지 마. 너 절대 어렸는데 뭐 받거나 가져갈 생각 하지도 마. 이러더라고요. 뭐야? 뭔 소리야? 뭘 받지 말라는 건데? 하니까 갑자기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니야 안돼 받지 마. 받지도 말고 오지도 마. 너 거기 가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너 진짜 오지 마.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달려줬죠. 막 우니까 그때 제가 똘순이랑 짝꿍이었는데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도 막 자리 바꿔주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질투가 강한가 보다. 그러니까 뭐 언니랑 친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자기 친구만 했으면 좋겠나 보다. 그러면서 언니 뺏어가면 싫은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진짜 특이한 애네 이런 생각만 했죠. 근데 평소랑 같이 끝나고 과일 가게를 가려는데 똘순이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언니 얘기하니까 막 얘가 발작 버튼 눌려갖고 난리 피우는 거 보고 언니랑 저랑 친해지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또 언니 이러면서 나 생달이랑 친해 이러면서 막 저 소개시켜주고 둘이 싱글싱글 웃고 난리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상한 애네 싶었죠. 그냥 언니한테는 좀 평범하게 보이고 싶은가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또리 언니가 똘순이 집 가서 공부해야지 아니면 야 집 청소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좀 해줄래? 아니면 뭐 택배 올 거 있으니까 빨리 가보라든지 이러면서 자꾸 똘순이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그치거나 타이르거나 화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서 근데 똘순이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 언니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 2주는 공짜 수박을 못 얻어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똘순이한테 약속 있다고 하고 제가 집으로 갔다가 2시간 정도 지나서 저녁쯤에 언니 과일 가게를 다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 말로는 똘순이가 누구한테 뭔가를 주고 이러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그리고 자기랑 친한 사람은 자기랑만 친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면 내가 친한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는 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언니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특히 언니가 남한테 뭘 주고 이러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몰래 수박 챙겨주려고 불렀다고 가져가라고 수박 썰어놓은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랑 먹으라고 참외도 몇 개 챙겨주고 해서 받아서 나왔는데 똘순이가 저희 집 동 앞에 계단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 중요한 건 제가 너 거기 살아? 나도 거기 근처 살아라고만 했지 저희 집 상세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얘가 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무섭고. 근데 얘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성큼성큼 걸어가가지고는 제가 받은 과일을 바닥에 다 쏟아붓고 짓밟으면서 짜증나 왜 내 말을 안 듣는 건데 우리 언니한테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내가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왜 이러면서 막 생떼를 쓰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뭘 받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인데 그건 내 자유 아니야? 이러는 게 더 이상하고 미친 사람 같아 너 이러니까 입을 꾹 다물더니 갑자기 또 막 울어요. 네. 아니 얘는 뭐 지키려는 아이들도 아니고 맨날 지 혼자 썩냈다고 울었다 왜 쌩날인가 생각을 했죠. 근데 똘순이가 막 울다가 샌달아 네가 나를 진짜 한순간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제발 내 말 들어줘. 그리고 우리 언니 잠깐 없을 때 너 과일 가게 냉장고 본 적 있지? 너 그거 꼭 봐. 그러면 너 내 말 뭔지 알 거야 진짜야.
나 너 친구 맞지?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제가 남의 집 냉장고는 열어봐서 뭐합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얘가 평소에 약간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뭐 헛소리 하고 막 이럴 때는 눈동자도 흐리멍덩 해가지고 얘가 로봇인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맹하고 싸늘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혈기가 돌고 초점이 뚜렷하고 반짝하는 사람 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비랑 작전을 짰어요. 왜냐면 언니가 저랑 나비한테 알려준 자기 동네에 있는 맛있는 만두집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아파트 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횡단보도 하나 건너 동네니까는 왕복 한 10분도 조금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나비가 와서 언니한테 못 찾겠다고 하면 제가 야 어차피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잠깐 가게 봐주겠다 하고 냉장고를 확인할 요량이었어요. 나비한테도 이 얘기를 다 하고 작전 동의를 구해서 작전대로 갔어요. 과일 가게를 가서 나비가 오고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나간 거 딱 확인하고 한 2분 정도 더 있다가 그 뒤쪽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까만 물이 담긴 통에 수박이 있는 거예요. 뭐야? 근데 이게 노란 종이들이 막 떠다니면서 수박에 붙어있기도 한데 물 냄새도 약간 고약한 거예요. 약간 걸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종이 탄 것만으로는 안 나는 그런 냄새와 그런 농도. 그런 수박이 냉장고 반 칸을 채웠는데 네. 3,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딱딱딱딱딱 9칸 맞춰져 있잖아요. 그 퍼즐 같은 그림에서 맨 처음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1번만 빠져 있고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항상 저에게 주던 그 통에 수박 하나가 예쁘게 썰려서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설마 저거 놔주던 건가? 내가 이런 걸 먹었나? 하는 순간에 구역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냥 막 토악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띠링 하고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또리 언니한테. 샘달이 먼저 갔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야, 너 주려고 수박 잘라놨는데 아쉽다. 이유유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쉽다가 야, 못 만나서 아쉽다 이렇게 안 느껴지고 아쉽다 씨. 먹일 수 있었는데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쉽다가 제가 그걸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 등하교를 후문으로 나가서 뺑 돌아가지고 다시 정문을 와서 버스를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절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에 이모 할머니가 절밥이나 얻어먹자고 부르셔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저를 보시더니 야! 너 뭔 헛짓거리하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방에 가셔가지고 소금을 뿌리고 팥을 뿌리고 오방천으로 후드려 패시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엄마도 아니 이모 왜 이래? 내가 뭘 하고 다닌다고 말로 해요 말로. 이러는데 야 내가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난리를 치고 있겠냐?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뭔 짓 했어? 그러길래 제가 뭔 짓을 했다고 그래요. 이모 할머니 나이 들던 일 신발 떨어도 숯 아니야? 이러니까 이모 할머니가 걸기 마냥 뭘 얻어 처먹고 다녔길래 너한테서 왜 썩은 내가 나냐고. 왜 죽은 것들 냄새가 나냐 이 말이야? 이러시는데 소름이 진짜 쫙 돋는 거예요. 뭐야.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머머 하면서 주저앉으니까 엄마도 놀라서 야 왜 그래 하시다가 표정이 확 굳으시더니 너 얻어오던 그 수박에 뭐 있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제가 본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모 할머니가 절밥이고 나발이고 신당 붙어가지고 너 학교 내가 생각하지 마 하면서 그 뒤로 제가 이모 할머니랑 다니던 절에서 2주를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동안에 뭐 굿도 하고 비방도 하고 뭐 제도 하다가 2주 뒤에 이제 냄새 빠졌으니까 가라고 다시는 그 가게 얼씬도 하지 마 이러면서 할머니가 신신당부하셔가지고 할머니 나도 그러고 봤는데 가고 싶겠어 절대 안 가지 하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랑 저랑 집 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팍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해요. 문 앞에 통에 담긴 수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제가 오는 날을 맞춰 놨든 아니면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그걸 놨든
어떤 상황이든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발로 차버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를 하면서 똘순이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얘가 그냥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똘순이가 그래 발에다 줄게 하면서 야 그냥 너네 집까지 가면서 얘기하자 이러길래 터덜터덜 걸으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나 봤다고. 나 그 수박 봤는데 너 그거 뭐냐고. 예. 너 알고도 숨긴 거야? 미리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똘순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말을 하라고. 내가 뭔 개고생을 하고 뭔 충격을 받았는지 아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뭔 짓거리 했는 줄 알아? 이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너 경희 아줌마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경희 아줌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경희 아줌마가 우리 엄마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늦둥이 딸이라고 했던 그 애가 똘순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렇게 이어지네. 예. 이 친구는 원래 절에 있던 친구였어요. 얘도 길을 누르러 들어온 애였는데 신기도 있고 영매 체질이라서 빙의도 너무 잘 되고 하니까 네. 똘순이 부모님이 못 견디고 애를 버린 거예요, 절에다가. 근데 경희 이모가 그 절을 다니셨대요.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똘순이를 지켜보다가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한 거예요. 데려가기로 한 날에 또리 언니도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다정하게 해주고 나도 여동생 생겼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똘순이도 어린 나이지만 좋고 너무 고맙더래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한쪽 방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당집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정집인데 방 한 칸은 무당집 같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제상상도 막 차려져 있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우리 집은 신을 모시는 집이야. 근데 어떤 애가 아줌마 신을 뺏어가서 아줌마가 정말 많이 아파. 그러니까 너가 그 친구랑 친해져서 엄마 좀 안 아프게 해줄래?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똘순이의 초등학교를 저의 옆 학교로 보냈어요. 중학교는 같은 학교로 보냈어요. 마주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구실을 만들려고. 그리고 계속 기회를 엿보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 학생이랑 우리 딸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나질 않는다. 예. 엄마끼리도 친한데 딸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반은 좀 넣어달라고 저랑 같은 반을 만든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또리 언니랑 경희 뭐 그 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엄마를 죽였다고 세뇌를 당하면서 산 거예요. 예.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똘순이 엄마를 죽인 거라고 계속 자기한테 세뇌를 시켰대요. 신을 뺏어와야 한다. 걔 좋은 신 가지고 있더라. 걔가 나 죽인 거다. 이러면서. 근데 저를 보는데 기가 장대하고 맑고 세고 이건 알겠대요. 저랑 비슷한 체질이니까. 근데 그런 신은 없더래요. 거기다가 너무 제가 잘 챙겨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이상하다고 다 피했는데 제가 막 챙겨주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저를 구해주고 싶다고 스스로 탈피를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엄마랑 언니도 내가 다 막을 거라고. 내 인생에 처음 좋은 친구 생겼는데 내가 당신들 집안에서 내가 십몇 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냐고. 언니도 정신 차리라고. 엄마 죽인 거는 샘다리가 아니라 엄마 스스로라고. 그러면서 또리 언니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판 싸우고 제가 수박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고 결국에는 또리 언니가 폰까지 쓰니까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 그 집 들어갈 수는 있냐? 들어가기 싫으면은 그냥 우리 집 와서 좀 지낼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될 거야 하니까 얘도 마음 놓고 울더라고요. 진짜 고맙다고. 나 너무 힘들었고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예. 하나뿐인 친구 잃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내 평생 첫 친구인데 진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길래 달래주면서 이제 괜찮다 하면서 저희 집 동 앞까지 왔는데 또리 언니가 한 손에 뚜껑을 열은 수박통을 들고 네? 저희 동 앞에서 저희를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 놀래가지고 막 끄악하고 도망치는데 정말 사람의 속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미친 듯이 빨리 달려와가지고
제 머리채를 잡아서 젖히더니 언제 쥐었는지 모를 그 수박을 한 움큼을 집어서 제 입안에 막 쑤셔넣는 거예요. 우와, 광기다, 이거. 그걸 보고 경비 아저씨가 뛰어와서 말리고 똘순이도 언니 그만해 하면서 말리는데 이게 사람이 분노에 차서 정신줄이 끊어지니까 완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 다 봤어. 나 다 봤다고. 야, 네가 냉장고 열어서 보는 거 내가 다 봤어. 어른이 음식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맛있게 준비를 한 건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야, 먹으라고. 너도 먹고 죽어버려. 야, 엄마 죽이니까 애가 다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우겨놓는데 숨이 막혀서 죽겠는 거예요. 똘순이가 그 사이에 신고를 하고 경비 아저씨랑 또리 언니를 겨우겨우 떼어내서 수박 뱉어내고 막 바닥에 엎어져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서 천둥 같은 호통이 들려요. 이모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는지 찾아오신 거예요. 쌍욕을 하시면서 또리 언니 등짝에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죽이긴 누가 죽였다는 거야? 다 네 애미가 천짓거리야. 너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너 다 알잖아.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쳐요. 이 언니가 또 눈이 돌아가지고 저한테 막 뛰어서 저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야, 네가 죽인 거라고 해. 맞다고 해. 아니야. 너잖아. 너 아니야? 아니야. 쟤 아니야. 아니야. 쟤 맞아. 맞잖아. 그럼 내가 뭐가 돼? 맞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뭐다고 돼? 맞다고 해. 막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막 우는데 핏대고 실핏줄이 막 다 서서 얼굴이 완전 시뻘개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피눈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눈이 시뻘개지는 걸 보고 진짜 이 세상 귀신 다 저리 가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언니를 데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폭언에 여기까지는 좀 과하긴 하지만 뭐 제가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다면 사회수가 될 수도 있고 네. 현행범이 될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그것도 다 큰 성인이 미성년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모 할머니께서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모 할머니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비네랑 저희가 밥 같은 걸 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나비랑 나비네 아버님까지 다 뛰어가지고 괜찮냐고 하셔가지고 집에 다 같이 가서 저녁 먹던 거를 그냥 포장을 해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마저 드셨어요. 어른들은 약주 한잔 하시면서. 근데 이모 할머니가 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모 할머니 진짜 신기하게 나 이럴 때마다 잘 알고 오더라. 뭐 어떻게 온 거야? 했더니 꿈에서 내가 네 방 문을 봤는데 밑으로 까만 악취가 나는 물이 막 흘러나오길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네가 막 토악질을 하고 있더라. 근데 사람이 토를 하면 우엑 소리를 내야지. 왜 돼지 우는 소리 냈다가 닭이 우는 소리 냈다가 네 입에서 까만 물하고 갓 태어난 빨간 애기 동물 사체 수십 개를 네가 막 뱉어내고 있더라. 얼마나 토를 했으면 입안이고 하고 까맣게 물들어서는 울면서 토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꿈이 깨자마자 진짜 일어나서 옷만 입고 막 오신 거예요. 얘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계속 그 수박통에 담긴 그 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모 할머니도 야, 아무래도 그 물이 말이야 그냥 부정만 태운 물은 아닌 것 같아. 살생하고 담근 동물 피도 썼고 시체도 갈아서 섞고 헐. 아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짓만 골라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 너 양밥 먹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는데 일단 그 양밥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는 일단 또리 언니는 저희가 합의를 안 해줘서 결국 징역을 좀 살게 됐어요. 1년 반 정도를 징역을 살게 됐어요. 왜냐면 그 언니가 뭐 다른 전과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저기 미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많았나 봐요. 어이구, 예. 때린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신고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대요. 그 전과까지는 다 안 알려주셨고 조사를 하시던 경찰관 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지금부터 또리 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경찰관님께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경희 이모가 무당이었대요. 네. 신발이 떨어지니까 이 신 저 신 보이는 신마다 닥치는 대로 제사를 다 지냈는데 그게 욕심 많고 허영심 강하고 독한 허주 잡신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모는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허주는 가장 강한 악기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분명히 해가 갈 거고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살 때 제 뒤에 있던 그 신을 훔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그 신이 강해 보이니까 허주도 내쫓고 내 신발도 찾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거래요. 그러다가 엄한 짓을 해서 저를 볼 수도 없게 되니까 계속 제사 지내고 고통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또리 언니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너 동생 안 갖고 싶니?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건을 훔치려면 가방이 있어야지 하면서 묻더래요. 그리고 똘순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라는 게 뭐냐면 똘순이가 빙의가 잘 되니까 똘순이를 제 친구로 만들어서 제 뒤에 있던 신을 똘순이한테 담아서 똘순이를 죽이고 그 신을 본인이 가지려고 했다고. 정말 똘순이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등본을 뗐었을 때 안 나왔던 건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호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 떴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리 언니는 인생을 어머님 복수 하나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집 앞에 가게를 차린 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가게를 할지 정하고 과일 가게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의 남편을 꼬셔서 결혼을 하고 과일 가게를 차리고 저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본인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님을 위한 계획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동생 말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도 저를 보니까 얘가 나쁜 애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엄마 죽인 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아니야가 과부하가 오니까 자기도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좀 미친 짓을 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은 어떻게 찾았냐. 예. 경희 이모가 보험을 이용해서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끼리 보험을 들어주면서 실적을 좀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서류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초등학교를 찾은 게 그 보험 계약 주고 받은 걸 빌미로 엄마랑 경희 이모랑 둘 다 친하셨던 직장 동료 몇 분들이 그 예전 일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사무실끼리 연락해서 물선상으로 주고받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희들 알잖아. 내가 미안한 게 많아서 시간도 지났고 좀 얼굴 보고 얘기하고 끝내고 싶다. 3개월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내가 걔네 애들 보험을 어떻게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그때 저희 집을 저희가 매매로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사면 거기서 계속 사니까 그래서 똘순이를 저희 옆 초등학교로 보내요. 제가 하교할 때 똘순이랑 같이 저를 지켜보기도 했대요. 똘순이한테 제가 나 죽였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 애가 저 집에 쭉 사는지만 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똘순이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도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똘순이는 절 지켜본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똘순이가 횡단보도 건너 아파트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똘순이네 아파트 근처에 있었고 똘순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아파트 후문 큰 길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교를 하면서 저희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제가 아파트 단지로 걸어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학교를 보든 아니면 뭐 지나가는 길에 보든 어떻게 봐도 그냥 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 초등학교였었고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같은 학교였어요. 저희가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그게 똘순이 아파트 정문 앞. 그러니까 저희 집 가는 지름길은 그 뒷길로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마트 사이로 들어가는 그 길 하나밖에 딱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제가 이사를 안 간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같은 반까지 만들고
고등학교는 뺑뺑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원한 전문계는 면접을 봐서 들어가는 신설학교였어요. 오. 그래서 지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감시는 똘쓰니 행동은 또리 언니 이렇게 자기 딸들을 세뇌를 시켜서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이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죽고 나서의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일단 똘순이랑은 졸업 때까지 잘 지냈어요. 그 친구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내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절로 돌아갔어요. 아직까지 그 절에서 그 스님이랑 뭐 일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리 언니에 대한 얘기는 몰라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는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늘 얘기가 해피엔딩이나 권선징악 엔딩도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흩어져버린 좀 싱거운 두말 엔딩이라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상관하지 저는- 마세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저 일이 있고 나서 수박 다시 먹기까지가 3년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로 드셨네. 전 진짜 무서웠던 경험이었어요. 네. 와, 그래도 다시 제 드실 이야기. 수가 있었네. 네, 다시 먹긴 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래도 시샘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요. 중간중간 최대한 리얼하게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연기를 이렇게 딱 해주시는데 진짜 리얼하게 전달을 잘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약간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살짝 깨지거나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 이게 그 사운드 네. 자체가 소리를 팍 지르게 됐을 때 깨지게 들리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면 데시벨이 안 맞다 네네네네. 보면 네네. 그건 뭐 데시벨을 저희가 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오늘 마시고. 삼계탕에 파 많이 넣어주시나요? 아, 오늘은 대파를 그냥 다 넣었어요, 그냥. 네, 대파를 다 넣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사람도 무섭지만 어떻게 이런 걸로 사람한테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네요. 이번 이야기는. 야, 이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섭네요, 사람이. 예, 도대체 그게 뭐라고. 신기가 뭐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진짜로 오늘도 시샘달님께서 리얼하게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감사합니다.